오늘은 제가 인생 선배로서 몇 마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른이 넘으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다 살았다고. 하지만 제가 100년이 넘게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이른부터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70이라는 숫자를 늙어가는 시간이 아닌 익어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어땠나요? 마치 커다란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등산객과 같았습니다. 더 좋은 직급, 더 넓은 집, 더 나은 차, 자식들의 학비와 결혼 비용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고 쌓고 짊어지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볼 틈도 없이, 숨 돌릴 이유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70세, 인생의 가을에 들어선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험의 미학이 아닙니다. 비움의 미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배낭을 하나둘 내려놓는 순간을요. 그때 비로소 등 뒤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발밑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짐을 비워야만 비로소 남은 길이 평안해지는 법입니다. 공자는 이른을 가리켜 종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라는 뜻이지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자유가 그저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고 내가 가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쇠약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며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이어야 해요. 지금까지 습관처럼 관성으로 살아왔던 삶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내면을 바라보며 성장의 시간에서 성숙의 시간으로 건너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70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니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허영과 비교가 가득한 모임. 그런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도 이런 모임에 나가십니까? 화려한 식당에 모여서 서로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누구는 어디 살고 무슨 차 타고 이런 이야기만 오가는 자리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자식은 왜 저만 못할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요. 왜냐고요? 그런 모임은 겉으로는 친목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서로를 비교하고 쟤는 저울질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나, 누가 더 화려한 노후를 보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0평생 고생해서 이제 마음 편히 쉬어야 할 나이에 왜 또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혀야 합니까? 저는 젊은 시절 그런 자리에 많이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지고
시기와 질투라는 독이 은근히 스며들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화려한 옷차림이나 비싼 식당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과 고요한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포장하고 과시해야 하는 자리.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품격이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는 일절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과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훨씬 값지더군요. 마음도 편하고 영혼도 맑아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쟁과 시비의 현장입니다. 그런 곳에도 절대 가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데 중간에서 말리려다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은 적 말입니다. 아니면 친구나 이웃 간의 다툼에 내가 한번 중재해줘야지 하고 나섰다가 나중에는 본인만 속 끓이고 원망만 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나서면 해결되겠지. 내가 좀 참견하면 둘 다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끼어들었어요. 특히 자식들 문제에는 더 그랬지요. 부모니까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의 분쟁에, 심지어 자식들의 갈등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마치 남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괜히 내가 짊어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만 지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원망을 듣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에 부모가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잠잠해진 것 같아도 나중에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에 왜 끼어드셨어? 형제간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형만 편드세요? 아버지는 왜 항상 동생 편만 드세요? 이런 원망만 쌓이게 됩니다. 노년에는 개입할 때보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훨씬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 응원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저 아이가 잘 풀어나가길 하고 빌면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타인의 시비는 또 어떻습니까? 미소로 피하십시오. 아, 그래요? 참 안 됐네요. 하고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괜히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도 그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평정심입니다. 고요한 마음입니다. 분쟁과 시비의 현장에 가면 그 평정심이 흔들립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맑은 영혼을 탁하게 만듭니다. 70평생 고생해서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왜 다시 그걸 허려야 합니까? 침묵과 평정심,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간섭이 많아지면 원망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조용히 물러서십시오. 지켜보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응원하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분쟁과 시비의 현장, 그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그런 소모적인 일에 쓰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거의 그림자와 원망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런 말들 말입니다.
아니면 30년 전, 40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저 사람한테 당한 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고, 한때는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는 걸요. 화려했던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이게 뭐야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불행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원망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것, 이건 정말 독약과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보냈어요. 언젠가 복수해야지,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원망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겁니다. 원망은 제 복을 깎아먹고 제 몸의 병을 키우는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손님입니다. 이미 떠난 손님을 붙들고 왜 갔어? 다시 완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 손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은 생의 조각들을 맑게 닦는 일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용서하십시오. 아니, 용서란 말도 거창합니다. 그냥 방생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제 그만,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이렇게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원망, 과거의 상처들,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보내드립니다 하고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걷다가는 넘어집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원망의 장소, 거기엔 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이제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바깥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이제껏 살면서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 네 마음이 불편한 자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그런 곳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곁입니다. 화려한 모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거칠애 없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곁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저는 요즘 오래된 친구 한 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게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둘째,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속입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실 때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거든요. 셋째, 건강을 지키는 일상 속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제때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제가 100세가 넘도록 이렇게 정신 맑게 살 수 있는 이유도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정신관리 속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만큼은 고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십시오. 뉴스를 하루 종일 보지 마십시오. 남의 험담을 듣지 마십시오. 대신 명상하고 기도하고 좋은 글을 읽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10분간 아무 생각 없이 호흡만 느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줄 장소를 찾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진정한 자리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방 한 칸, 조용한 공원 벤치, 따스한 햇살이 드는 창가.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며 내 영혼을 맑게 닦으며 고이 남은 날들을 음미하면 됩니다. 저는 80이 넘게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름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남은 날들을 가장 품격 있게, 가장 평온하게, 가장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